가을이 되면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꽃게인데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 꽃게의 아가미 부분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꽃게 기생충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맞지만 사람 몸에 들어와도 감염되진 않는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기생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교수님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인터넷에 꽃게에 기생충이 붙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진이 퍼졌는데요. 꽃게에 붙어있는 알 같은 게 정말 기생충이 맞는 겁니까? 그게 게속살이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이제 옥토라미스라고 하는데 예. 얘네들이 그 꽃게 아가미 주변에 이제 붙어 사는 일종의 기생충입니다. 근데 아가미가 물이 좋아서 이제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애들이죠.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물에 유독 기생충이 많은 걸까요?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이 사실 알고 보면 다 기생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길을 가는 쥐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거기도 한 10종류 이상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보기에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사람에게 감염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먹으면 그냥 몸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왠지 이 기생충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밖에 지금까지 또 논란이 되어왔던 기생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 고래충이 있었죠. 올해 3월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원래 환자가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뭘 먹었나 봤더니 이제 뭐 회를 먹고 고래충 걸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생충은 그냥 걸린 사람은 없는데 뭐 사진 같은 게 한번 나오고 나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해당 음식을 안 먹고 화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고래충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이게 걸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또 고래충은 걸렸다 해도 금방 치료되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회를 안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생충에 대한 편견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진 하나 뜨면 그 해당 가게를 안 가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그 꽃게 파동으로 사람들이 그 꽃게집이 타격받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예. 어떤 현상이 왜곡되고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익히거나 구워서 먹으면 혹시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다 혹은 기생충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익히고 구워 먹으면 뭐 기생충으로부터 뭐 100%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것이라고 해도 생선회나 소고기 육회처럼 우리가 평소 즐겨 먹던 것이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뱀이나 개구리 이런 것들만 날로 안 먹으면 그러니까 너무 기생충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드시던 거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예.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편히 좀 나름 음식을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왜 봄, 가을에 회충약 어머니께서 꼭 주셨잖아요. 근데 교수님 특별히 봄과 가을철에 회충약을 많이 복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충알을 우리가 삼키는 게 막 김장한 김치를 먹는 게 그 12월이거든요. 예. 겨울. 근데 회충이 그 어른으로 되는 게 3월쯤 돼요. 3개월이 걸려서 봄에 어른이 되는데 회충약은 원래 그 알이나 유충 단계에서는 안 듣고 어른이 된 뒤에 듣기 때문에 봄에 구충제를 먹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우리가 겉절이를 먹었거든요. 그때 회충에 걸리면 9월, 10월쯤에 이제 잘 자란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봄, 가을로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최근 미국에서 호숫가에 들어갔다가 이 뇌먹는 아메바로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메바도 혹시 기생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파울로 자유 아메바라고 이제 크게 보면 기생충은 맞는데요. 네. 얘네들이 원래 그 기생보다는 자유생활을 훨씬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 물속에서 자기네끼리 그냥 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수영하면서 물을 어지럽히니까 이 아메바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 몸 안에 살던 기생충들은 되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좀 착한 애들인데 이렇게 밖에 있던 게 들어오면 좀 증상이 심각해지죠. 이것도 그 치사율이 97%인 거죠. 예. 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혹시 뇌먹는 아메바가 혹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뇌먹는 아메바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원래 수영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호수나 뭐 강가 이런 데서 주로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웅덩이나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계곡물에 뭐 발 담그고 이러는 게 정도라서 우리나라는 뭐 거기서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지만 끝으로 네.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 문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막으려면 평소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기생충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기생충에 대한 공포감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뭘 먹을 때마다 혹시 이게 기생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생충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어떤 분이 돼지고기에 이제 기생충이 있다 가져와서 보니까 그 혈관이나 뭐 힘줄 같은 그런 게 이제 기생충처럼 보이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요. 네. 딱 하나 말씀드릴 거는 현재 소간을 드시고 이제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간은 좀 날로 드시는 걸 삼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건 뭐 괜찮지만 소간은 특히나 좀 드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